자, 오늘도 MGP를 왔습니다. 어제 스피드웨이에 그 타이니버에서 전시 요청이 있어서 일단 전시를 좀 해드렸고, 어제 차를 빼와서 MGP 입구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문제는 차고가 너무 낮아서 여기가 진입이 될지, 그리고 리프트에 올리는 것도 관건입니다. KW 서스를 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내리니까 지면에서 앞에 같은 경우는 8cm 밖에 안 나오고요, 옆에는 한 6cm 밖에 안 나옵니다. 문제는 사이드가 너무 낮아져 가지고 리프트를 올려도 D가 또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다시 올리려고 해도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안 되고 이래서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배기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도전을 할 거고, 이번 영상으로 제가 아벤타도르에 대한 배기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시도해봤던 데이터들이 일단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배기가 나오는지 한번 이걸 영상을 보시면 오너라시면 분명 아실 거예요. 얘는 핵심이 있습니다. 라인에서 중간 합류 부분 배합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자칫 그 부분을 간과를 하시면 배기음이 완전 엉망이 돼요. 뭐 12기통 고유의 음색은 나오겠지만 아벤타도르의 그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적용을 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카프리스토 풀 배기를 이미 탈착을 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카프리스토가 달린 차종의 오너분들도 다 불만점이 다 똑같습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오너들만 알고 다른 차랑 또 비교를 하게 되면 그게 파악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그조텍 그 일본 배기를 장착한 아벤타도르 S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가장 최고의 배기음이 구현이 됐었고, 제 거는 지금 SVJ 라인이기 때문에 또 그거랑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라인 자체가 라우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하이피치를 빼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하이피치를 빼더라도 함몰 구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음이 퍼져 버립니다. 퍼져 버리고 음질 자체가 매몰되고 거기에서 플랫되는 거죠. 거기에서 피치가 또 올라가야 되는데 옥타브가 딱 거기에서 스톱이 돼요. 그리고 소음기가 있는 것들은 그 소음기 소리, 그 통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가 엄청 거슬려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배합 문제예요. 배합이 엄청 세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면 그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타니 같은 경우가 뜬 이유가 소음기 없이 그냥 다이렉트 파이프잖아요. 그런데 그 구조도 파이프 구경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저도 지금까지 여러 번 적용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은 76파이에 중간 합류를 80파이로 했고, 재질에서 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티탄으로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변도 추가를 했고, 소음기 없는 42mm짜리 파이프를 이용해서 소음 가변이 먹게끔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할 예정이고, 당연히 구조 변경을 일단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 시크릿 웨폰, 이거는 이제 티탄으로 하는데, 요즘은 서로 이제 브랜드라고 해도 서로 어떻게 모방을 할 거잖아요. 나와 있는 시제품 가지고. 그래서 그 배기 라인 자체를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익스테크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고 싶어도 안 하고, 브릴리언트 같은 경우는 스테인레스는 지금 현지 가격이 9,000달러입니다. 그리고 인코넬은 18,000불이고, 헤더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0,000달러 정도 하고, 다운파이프 같은 경우는 거의 4,000, 5,000달러. 이게 이제 합산해보면 거의 뭐 3,000, 4,000, 5,0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카프리스토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꽂혀 있는데, 지금 이제 오너분들은 추구하는 방향이 예전에 이제 신차 출시되고 그 후에 나오는 오너들하고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불만점을 많이 토로를 하고, 지금 계속 제 지인분들은 계속 바꾸는 추세입니다. 대신 이제 제가 그 시행착오는 제가 다 경험을 해서 계속 발전해 가면서 지금 계속 변경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는 지금 브릴리언트 지금 풀배기가 야후 옥션에 마침 중고가 있어서 구매를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진타니든 익스테크든 브릴리언트든 제작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가격은 둘째로 놓고 본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죠. 기다려야 되니까.
또한 브릴리언트 같은 경우는 구조는 구조 변경이 안 되는 건데 그 레조레이터를 추가를 해서 구조 변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배기를 그렇게 잘라서 우리나라 그 법규에 충족시켜서 구조 변경을 하는 그 작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MGP는 저와 이제 인연도 있고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한 거였고, 저희 이제 주변 지인분들은 좀 편하게 즐겨라 그런 의미에서 구조 변경을 해서 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리프트 올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를 아슬아슬하게 올라왔습니다. 참 이게 뭔 고생인지. 여기 발판 안 되면 안 되잖아. 발판 뭐 돼야 할 거야? 이거? 발판 이거 4개. 여기 아벤타도로 위치는 지금 표시를 해놨고, 여기에 발판을 대고 발판 위에로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야, 낮아가지고 뭐 여기가 문제네. 여기가 걸리겠네, 검사소에서.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지금 리프트 올린 건데 문제는 구조 변경 받으려면 지금 사이즈가 6cm밖에 안 나와요. 이걸 10cm를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생각을 못했네요. 고생하는 이 실장님. 리프트 하나 올리는데 이렇게 힘듭니다. 차고를 너무 많이 내렸어요. 일단 여기서 올려본 다음에 지금 휠하우스 카바도 탈착해 놓은 상태인데, 바로 푸시로드 타입이 바로 차고 조절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소닉 들어가야죠. 소닉에서 장착을 했었고, KW는 소닉이 총판이고, 이 근처에 베이직 퍼포먼스라는 KW 작업 많이 하는 샵에 있는데, 혹시 거기서도 해준다고 하면 거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거는 딴 샵에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전용으로 아벤타드로 위치 다 체크해 놨고, 자, 이렇게 딱 올리면 2주식 저상 리프트도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뭐 차 뜨는 게 필요 없어. 어떻게 하냐? 이거 차고 다시 맞춰야 돼요. 왜? 여기 가자. 훨씬 나아요. 아, 내가 그 얘기 했는데? 근데 그러면 다른 로함이나 이런 게 꺼진 거 아니야? 지금 차고가 너무 낮아가지고 리프트 팔을 못 넣습니다. 저상입니다. 아, 차고를 2cm 올려야겠네. 차를 하도 뜯다 보니까 이 휠 하우스 카바를 안 꼈어요. 안 낀 상태로 다녔는데, 여기 보시면, 야, 완전 자갈밭됐네. 그리고 이런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 저는 근데 너무 많이 뜯다 보니까 귀찮아서 조립을 안 한 상태였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센서를 상단으로 다 올린 거예요. 이게 열 때문에 여기에서 최대한 이격시키는 거고요. 이게 안 돼 있는 차들은 올리는 게 좋습니다. S는 이를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S 같은 경우는 후륜 조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별도의 또 그 장비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전기형과의 차이고, 나머지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뭐 부싱들은 잘 안 나가고, 지금 요거는 지금 KW 꼈죠? 이 차고를 좀 올릴 거예요. 한 2cm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불편해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볼트를 다 바꿔놔가지고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는 맞보도 같고, 휠하우스 카바는 제가 안 껴놨고, 뭐 차를 거의 안 타다 보니까 이거를 마지막 엔진오일 바꾼 게 24년 9월 23일이네요. 지금 5월달이니까 뭐 거의 안 탔으니까 세워놓고, 정작 남의 차만 신경 쓰지 내 차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올린 김에 오일도 한번 싹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볼트가 다 제게 아니라서 다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뒷범버 10번 뜯었고, 이 휠 하우스 카바를 안 끼니까 돌이 엄청 꼈습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안 되는데 저는 워낙 많이 뜯으니까 귀찮아서 안 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돌이 엔진 쪽으로, 구동 쪽으로, V벨트나 이쪽으로 튀어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저도 이제 거의 안 타고 작업을 마무리하고 타려고 했는데 또 이게 또 사람이 또 그렇게 안 되니까 몇 번 탔었거든요. 돌이 어마어마합니다. 뒷범버에는 한가득이에요, 한가득. 여기 보시면 이런 컨트롤암이나 로우암, 어퍼암 쪽에 꽉 찼죠. 자, 이 배기는 이제 운명을 다 했고 다시 마지막 티탄 배기 장착 들어갈 겁니다. 다른 분은 중복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먼저 다 해본 겁니다. 이게 배기가 한 8번째 계속 한 8, 9번 계속 그 변경을 해준 겁니다. 챔버도 5개 넘는데 이 아벤타도르는 배합이 너무 세가지고 이 챔버 역할을 못해요. 네, 이것도 뭐 시행착오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이걸 76을 쓰냐 70을 쓰냐는데 70을 쓰기에는 배합이 너무 문제고, 결론은 이 중간 이 합류 부분입니다. 어차피 라인은 여기에서 줄 수 있는 라인 한계점은 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면 그 라인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 중간 좌뱅크, 우뱅크가 합류되는 여기에요. 여기를 저는 최소로 좀 줄였고 배합을 다 고려해서, 그리고 가변 밸브는 활용을 해서 지금 티탄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브리스톤은 저는 가지고 오자마자 탈착을 했어요. 이거는 오너분이어도 되게 관심을 갖고 좀 진하게 타봐야 그 한계점을 느낄 수 있지, 그냥 거의 뭐 시내 주행하고 거의 주행을 안 하는 분들은 이걸 지금 공감을 못 하실 겁니다. 자, 일단 다 마무리 됐고 뜯었고 티탄 배기를 한번 걸어 볼 거예요. 다 뜯었고 이 생명을 다한 배기입니다. 자, 챔버가 5개. 배합이 너무 세가지고 챔버 역할이 못해요. 지금 바로 티탄 배기를 걸어서 음색이 어떤지, 과연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해결이 됐는지 한번 체킹을 해볼 겁니다. 이게 소리가 만약에 안 나도 지금 경량화가 돼서 이거 한 50kg는 절감됐을 것 같은데? 한 4, 50kg? 이게 워낙 무거우니까 이건 스테인리스고 이건 티탄입니다. 풀티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 중간 합류. 마지막까지 이걸 70으로 하느냐 76으로 하느냐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76으로 했습니다. 76을 하고 이 중간 합류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얘기해도 또 맞네 틀리냐 따질 것 같아서 주변 지인분들은 또 코드 맞으면 그렇게 할 테고, 제가 먼저 했으니까 일단 한번 걸어서 확인을 하는데, 이건 디폴트 값이 오픈입니다. 클로즈가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여러가지 해보니까 가변 밸브는 디폴트 오픈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모듈이 불량이 나면 그래도 얘는 열려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닫힌 상태로 불량이 나면 배합 때문에 주행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오픈 타입으로 진행을 한 거고, 이거는 42파입니다. 로고 뒤집어졌잖아. 자, 카프리토 다운파이프 뜯었습니다. 이게 순정은 이쪽 운전석 뱅크 쪽에 안 빠져요. 공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거 재조립할 때 이 클램프를 뜯기 편하게끔 이 각도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작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구조 변경 위해서 저는 구조 변경 가능한 지금 다운파이프로 교체를 할 겁니다. 교체를 해서 뒤쪽은 티탄 그대로 가고, 일단 소리 들어봐서 약간 엔드 쪽을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을 하고. 자, 이게 촉매를 지금 조립을 했는데, 이 엔드하고 걸 때 이 다운파이프를 완벽하게 고정을 한 다음에 이걸 걸면 안 됩니다. 그럼 약간씩 유격이 없기 때문에, 브라켓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안쪽을 살짝 터친 상태에서 이 엔드를 같이 낀 상태로 피팅을 정확히 해야 돼요.
이걸 조립하고 여기를 하면 이쪽이 또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유격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많이 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하겠지만 저는 이게 직접 하고 이렇게 샵하고 소통이 되면 이렇게 다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같이 하는 걸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샵에 있으면 아무래도 많은 작업을 해보고 제가 아벤타도르만 놓고 보면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만져보긴 하지만 한계치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 여기까지고 더 깊게 들어가는 이 하드웨어 작업. 제 공간만 있으면 저는 솔직히 클러치 작업도 직접 해볼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 금전적인 효율성보다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려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남의 차는 못 만지죠. 제 차니까 제가 감당이 되니까 하는 거지. 제 3자의 차는 이런 정보만 주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대안이 있다. 요 정도까지지 제가 그걸 나서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샵. 어차피 슈퍼카들 특히 아벤타도르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거를 개인적인 그 얄팍한 생각으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쑤시고 다니면 안 돼요. 그냥 믿고 가면 되고, 그러면 그렇게 믿으려면 그거에 근거라는 데이터는 뭐 확실한 레퍼런스대로 하냐 안 하냐 차이지, 뭐 말로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뭘 작업을 할 때 그거에 대한 확실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고 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도 이 아벤타, 저도 맨 처음에 의아해했었는데 이거 점도가 30이에요 30. 통상 OW30을 쓰는데 왜 그걸 쓰냐면 504, 507 규격이 매뉴얼입니다. 저도 이제 그걸 한참 엄청 공부를 해봤는데 왜 고회전 엔진인데 30을 쓸까? 단순하게. 왜냐하면 고회전 엔진은 항상 점도 뒤쪽 점도를 올리잖아요. 찾아보니까 결국은 냉각입니다. 냉각이고 최소 3,000km. 아벤으로 3,000km 타는 것도 되게 오래 타야 되는데 저희들은 뭐 금방 타거든요. 저도 금방 타고 요즘은 거의 작업하느라고 못 타지만 금방 탑니다. 1년에 한 3, 4번은 바꿀 거예요. 저희 쪽 같이 즐기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어디서 그 매뉴얼대로만 한다고 하면 어디서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죠. 레벨링 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12통 정도 구비를 해서 하면 되는데 매뉴얼 규격 504, 507은 무조건 지켜라. 좋고 나쁨은 두 번째 문제고, 좋고 나쁨도 무슨 뭐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말로만 좋다 이건 의미가 없고. 저 예전에 뭐 20, 30년 전에 뭐 모듈도 넣고 많이 했죠. 그때 지금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그거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도 있고 뭐 성분 분석도 하고 진짜 이게 이 정도 성능을 내느냐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이니까 선택할 때 엄청 참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벤은 주기적으로 이제 할 게 있는데 V벨트 쪽은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이쪽 뒤에 보시면 이제 풀리랑 텐션을 하고 있는데 이게 터지면 일이 좀 커집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멤버분 요 V벨트 끊어졌었고 다행히 그 풀리 쪽 약간 유격이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회전 반경을 못 견디고 그게 터진 것 같아요. 그 축이 틀어지면서. 어차피 베어링은 까보진 않았지만 실드 베어링 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워터펌프도 잘 나갑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워터펌프 있고 지금 클러치 교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클러치는 이제 키스포인트나 이런 걸 하시면 그렇게 관리하시면 오래 타요. 외국 포럼 봐도 뭐 10만 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러치는 인터넷에서 싱글이면 막 클러치 얘기만 하는데 클러치는 솔직히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이제 S 같은 경우는 BWI 서스펜션,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럼 대안책으로는 저처럼 KW를 끼냐 아니면 올린지 서스를 오버할해서 끼느냐. 근데 올린지는 스트로크가 길어서 전반적인 느낌이 좀 부드럽다. 그러면 스포츠 주행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캔슬러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전자식 서스에 들어가는 센서를 빼게 됐을 때 당연히 서스펜션 이런 모양의 경고등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나와요. 계기판에. 그거와 다른 전자제어 부분이 연동될 줄 알고 그거를 확인을 좀 해봤는데 연동이 안 됩니다. 그냥 그 등만 뜨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뭐 캔슬러 낀다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좀 안 맞아요. 저는 그냥 낄 겁니다.
이 스포일러 잭 뼈도 저기에 갈매기 모양으로 경고등이 나와요. 그런 것도 신경 쓰일 정도면 아벤 탈 때 힘들어요. 운용하기가.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엔진 체크 등 노란색 주전자 그 경고등이 나오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경고등이 엄청 뜹니다. 전기 부분만 원활하지 않아도 상당히 많이 뜨고 정보장치 뭐 기타 등등 엄청 많이 폴트등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관리 잘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카프리스토 모듈을 이게 지금 카프리스토 모듈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처음부터 에러가 나가지고 탈착을 하려고 했는데 라인을 어디서 따온 줄 몰라서 못 뗐어요. 못 떼고 저는 이렇게 순수 온오프만 하는 진공 모듈로 라인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순정 라인은 당연히 죽여야겠죠. 이런 순정 진공 라인은 확실하게 밀봉을 해서 죽이고, 이걸로는 리모컨으로 열고 닫고, 그러니까 90도, 180도만 기능에 충실하게끔 그렇게 대안책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너 특성마다 좀 달라요. 저는 뭐 솔직히 저희가 재밌게 즐기기 위한 차잖아요. 그리고 취미생활이고 뭐 대안책이 있으면 전 그걸로 갑니다. 애프터가 뭐 없죠. 이 차는 거의 부품 자체가 차량이 많지도 않고 국내에 있는 차들도 많이 수출이 나갔고, 지금 차량 자체가 조금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려는 분들 오너로 좀 많이 압축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아직 제일 싸니까 다 수출 나가는 거죠. 웬만한 거는. 나중 가면 아벤도 개체수가 엄청 작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없으면 가격이 싸도 선택하기가 좀 난해하죠. 왜냐면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면 겁주는 글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차는 뭐 사는 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 제 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건 일이 아닙니다. 관심 문제지. 솔직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가 아벤이 3억이라고 칩시다. 3억이 쳤는데 우리가 즐겼어요. 통상 이제 금잉리스, 무니리스를 이제 통상 구매를 하지만 즐기는데 나중에 이게 2억 5천에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 차는 5천만 원짜리 차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포츠카들은 새 차를 안 사는 이유가 그 이유도 거기 포함됩니다. 만약에 지금 레브웰터가 우리나라 10억이잖아요. 지금 300대 사전 예약 걸렸다는데 10억도 우리나라가 쌉니다. 독일 현지 지금 출시되는 차 직수입하려고 해도 현지 가격이 막 9억이래요. 그런데 어차피 새 차를 빼서 시동만 걸어도 바로 감가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또 그냥 못 타요. 이 만지는 재미. 저는 이 차에 지금 돈이 엄청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인분들이 이 돈이면 뭐 SVJ 사지 왜 그러냐. SVJ는 뭐 만질 게 없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사기 전부터 나는 SVJ처럼 외형을 개성 있게 좀 만들어 보고 뭐 튜닝도 마음대로 해보고, 그래서 저는 LP700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그게 또 제일 쌌던 매물이었고 상태는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거 뭐 중고차니까 내 입맛대로 고쳐가면서 타겠다. 그래서 저도 뭐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정보를 엄청 많이 얻었고, 그러면서 그거를 해결을 해가면서 주변 지인분들 다 입양을 시킨 거죠. 그냥 제가 찍으면 그때가 거의 최저가를 썼습니다. S든 뭐 로드스터든 살아갈 때 그때 고민했던 분들은 지금 후회하실 거예요.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매물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모든 게 타이밍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재미를 그냥 느끼는 거예요. 뭐 다른 의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저희 나이대 사람들이 어디 가서 허세를 부릴 것도 아니고 뭐 성공팔이 할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뭐 나이대가 또 있고 이걸 가지고 번화가 같은 데를 못 갑니다. 그리고 로드스타가 있다고 해도 그 번화가에서 오픈을 못 해요. 그 정도로 낯가림도 좀 있고 그냥 좀 조용히 즐기고 싶은 거죠. 조용히.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브 관점으로 초점을 두다 보니 이제 장거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아벤타도르는 장거리로 고속주행, 뭐 유유자적이든 고속주행이든 정체 구간에는 이거 차 거의 버리고 싶을 정도로 짜증나기 때문에 저희는 평일에 시간을 내서 장거리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즐기려고 하도 그 정보 부재가 많다 보니까 좀 저희 지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그냥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로 그 방에 좀 초대 좀 해달라는 분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 전국에 계신 분들 아벤타도로 실제 오너분들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 공유 주고, 저는 카센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해하시더라고요. 차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하드코어하게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노출된 거는 제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저는 제가 해보지 않은 거는 말로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한번 딱 얘기하면 그게 거의 팩트에 근접해요. 제가 뭐 업무도 그런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코드가 맞으면 정말 꿀 정보가 많이 있는 거고, 안 맞으면 서로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저희는 뭐 가족이 아닌데 안 맞는 걸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차를 즐기는 오너로서 재밌게 즐기면 그만이죠. 근데 요즘 좀 피로하기는 해요. 제가 이거 하면서 뭐 샵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러면서 또 뭐 그냥 짝다리 짚고 이렇게 즐기는 성격이 또 아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딜레마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